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가 오열했다. 감동과 가슴 저미는 슬픈 한국 드라마 10선 추천 최신판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서 추천하는 드라마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일본 시청자를 오열하게 만든 드라마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 작품 중 일본이 정말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의외의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웃으며 가슴을 설레게 하는 행복한 로맨틱 코미디도 좋지만 가끔은 심금을 울리는 슬픈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없으세요? 본 기사에서는 최근 방송되었던 신작을 중심으로 가슴 시리는 로맨스 드라마에서부터 감동의 휴먼 드라마까지 무조건 눈물 흘리는 작품을 한국 드라마 전문 필자가 엄선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손수건을 꼭 준비해두세요.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K-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이 부시게, 두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세 번째 18억 개인, 네 번째 미스터 션샤인, 다섯 번째 5월의 청춘, 여섯 번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일곱 번째 나의 아저씨, 여덟 번째 무브 투 헤븐, 아홉 번째 오쏘의 붉은 끝동, 열 번째 나빌레라. 이 목록에서 의외로 일본 언론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생경했습니다. 바로 미스터 션샤인이었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대한 드라마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를 일본인들은 어떻게 시청했는지 일본 필리마크에 올라온 일본 시청자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런 기사에 미스터 션샤인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반일 감정이 드러나는 작품이라서 일본인이 시청한다면 내용상 찬성 반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등장인물 모두에게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 사상이 담겨 있다. 하나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엄청 잘 만들어진 드라마 후반은 뭐 계속 웁니다. 김태리의 우는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24화 역사적으로 길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리는 연기 천재. 대단한 시대였어. 일본인인 나의 느낌. 한국 배우들이 일본어로 말하고 있다. 역사물이니까 어설프겠지 생각하고 보았지만 의외로 좋았다. 일본인인 나도 반일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애절하고 슬프고 엄청 울었다. 배우가 일본어를 굉장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에 침략되는 한국을 무대로 일본에 맞서 싸우는 레지스탕스와 미국인이 된 사람, 일본인이 된 사람,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과 그 약혼자를 그린 초대작, 이토 히로부미나 일진해 등 실제 인물 단체를 그리고 있다. 김은숙 각본 중에서 제일 좋아. 병원, 연석, 요한 남자 3명의 케미가 좋았고 대사도 나의 취향. 보면서 쭉 고통스러웠다. 멋진 러브스토리였어요. 이병헌, 김태리, 변요한, 유연석, 김민정 등 호화 캐스트가 공동 출연하는 역사 대작 드라마 각본이 글로리의 김은수, 유진과 애신의 격동 이야기가 눈물이 터져 나온다. 굉장하다. 일본인을 그리는 방법. 하지만 이 드라마는 반일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한국 측에서 본 배경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많이 생각하는 곳이 있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전쟁은 역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한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도 머리도 가득가득. 계속 보지 않을 수 없지만 보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보는데 기력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완주한 뒤에 피로감과 상실감이 너무 크다. 일본인을 그리는 방법은 꽤 심하지만 조선인의 어두운 신분차별도 그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옆에 두고 인간이 어디까지 잔악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에 분노와 슬픔으로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시 전쟁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드라마를 보고 다시 통감했습니다. 연출, 영상, 각본, 음악
이 드라마를 만들어낸 제작진의 열이나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작품의 스케일이나 열량을 끌어당기는 것은 엄청난 배우진들이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슬프고 애절하고 장대한 드라마, 배우진이 정말 훌륭했다. 생각하게 한다. 완전 오열했다. 아, 보고 끝났다. 초절정 인생 넘버원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 대해 말하고 싶은 극찬이 산만큼 있지만 내 어휘력에서는 도저히 무리입니다. 그 이상 드라마를 만나버렸습니다. 코미디 요소도 있지만 전쟁 장면이 많아 내용이 조금 무겁다. 일본군을 그리는 방법이 굉장한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조선인으로서 보고 있었다. 유진, 동매, 희성, 이 남자들의 이야기로 생각할 정도로 멋지다. 전쟁은 어느 나라도 여러가지 끔찍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의 일본군을 그리는 방법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만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이병헌 최고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중후한 드라마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영상을 수업으로 보여주면 분명 이미지도 쉬웠고 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길 수 있겠다고 한순간 생각했지만 만약 그 무렵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일본인인 나도 확실히 반일 감정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디까지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반일감이 굉장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등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일본인이 보려면 꽤 무겁고 긴 작품입니다. 역시 이병헌은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배우의 울음 연기는 많이 봤습니다만 그의 경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차마다 넘쳐오는 것이라는 것이 전해집니다. 몇 번이나 울어버렸습니다. 정치의 장면은 너무 비참해서 몇 번이나 도중에 단념할 것 같게 되었습니다만 유진의 말에 무게에 끌려 이야기의 결말을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반일 감정이 굉장해서 처음 힘들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볼 수 있고 세 명의 술집 장면은 너무 좋다. 일본군의 묘사가 참을 수 없다. 괴로운 장면은 돌려가며 보았다.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인 모두 반일이 될 것이라는 느낌. 생각지도 못한 결말이었다. 키스씬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때로는 가슴 쿵하게 애절하게 되는 연애를 그릴 수 있는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감독이 너무 굉장하다. 다소는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잔혹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보고 이렇게 운 적은 또 처음이야. 진짜 목소리를 내면서 울었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본인으로서 또 생각이 많아지는 드라마였지만 영화 같은 드라마. 이라 서두부터 몰입되게 끌려간다. 10분 만에 나를 울렸다. 매운 신미양후의 싸움에 굉장한 연출과 영상과 음악이 훌륭함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기대 이상의 명작이다. 장대했습니다. 딱 봐도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구나. 일본인으로 볼 때 이야기가 무거워 중간에 몰입할 수 없었다. 도깨비 제작진과 평판이 높아 기대치 올린 탓도 있을까. 김태리는 좋았다. 너무 깔끔한 연기. 영화 수준의 제작비라는 것으로 영상은 굉장히 아름답다. 그것만으로도 볼가치가 있다. 단지 일본의 묘사가 너무 심한 과잉으로 조속히 버렸지만 아무것도 불평이 없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대작이라 끝까지 매우 만족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추천해서 봤다. 일본인이 보면 불편함이 있지만 재미있었다. 제작비가 엄청나고 드라마틱하다. 판타지로 즐거움이 있다. 이토 히로부미 역의 배우는 악권이지만 스토리가 성립되지 않는 느낌도 있다.
하지만 테일러 집단을 미화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웃음이 있다. 이것은 대작, 음악, 영상, 경치, 연기, 스토리도 모두가 최고였습니다. 전쟁은 잔인하다고 지금을 사는 나에게 리얼하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했지만 끌릴 수밖에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테마가 무겁고 몇 번이나 좌절했지만 김태리를 보는 것에 위로받았고 최종화는 압권이었다. 내가 본 한두 32번째 작품 대작복이 끝났습니다. 역사가 충실하게 그려져 있는 것일까? 일본이 타국을 통치하며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김태리가 보고 싶어서 길지만 한 번에 봐버릴 정도로 이병헌 못지않은 연기, 시대 배경도 안타까워 일본의 만행이 일본인으로서 힘들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공부가 되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전쟁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호화 캐스트들이 익숙하지 않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힘든 촬영이었을까라고 재밌게 상상하고 무거운 소재를 여기까지 만들어낸 스텝도 대단하다. 최종의 기차 장면에서 눈물을 쏟았다. 대걸작이었다. 압권 연기, 연출, 각본, 음악, 영상 모든 것이 굉장한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싶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제는 민주화 운동을 다룬 택시 운전사와 1987의 중국 반응을 소개해드렸는데 중국인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인이 항일 드라마를 시청하며 느꼈던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역사적 사건을 직시하는 일본인과 애써 외면하는 일본인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을 보면 가끔 자신들이 불리한 이야기는 외면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댓글을 다는 모습은 그들로서는 최소한의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한일 관계가 시끄러운 시대에서 이런 드라마의 효과가 일본인들의 역사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